어제까지 지난 일주일간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국내에 328명이었습니다. 그 직전주에 기록한 326명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때는 일주일간 증가세가 60명대까지 꺾인 기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300명대가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이달 중순 들어 처음으로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더니 지난주에는 순식간에 1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확산세는 결국 국내외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어땠을지까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충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발표됐던 기획재정부의 그린북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베이지북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린북이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 전망의 가장 공식적인 자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7월 경제동향 그린북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걸 보면 지난 6월보다 조금 전망이 나빠졌습니다. 예, 내수나 고용 어떤 감소폭이 좀 완화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수나 그 고용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생산하고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수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좋지 않아졌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기획재정부가 7월 17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린북 7호에 따르면은 그 전체 산업 생산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6%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출도 안 좋아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이제 6월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9% 이제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수 위축세나 고용 이런 감소는 좀 이렇게 둔화되는 폭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 생산이나 그다음에 수출이 안 좋아지는 면에 대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도 이런 그 경제 불확실성이 주요 어떤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주요 원인은 이제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입니다. 네. 확진자가 7만 명 이상 나오는 게 사실 불안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도 물론 우려스럽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미국의 각 지역 주 단위별로 봤을 때 봉쇄 조치를 한다거나 그래서 경제 가게 문을 닫는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구체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가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움직임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셧다운, 즉 가동 중단에 들어갔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주가 이제 텍사스하고 플로리다인데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7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신규 감염자가 이제 만여 명 이상 나오게 되고 예. 이게 이제 5일 연속으로 이제 그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텍사스와 함께 이제 핫스팟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만여 명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 말씀드렸던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생산 라인 중단이 되고 미국 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7개 주에서 생산 가동 라인이 이제 중단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연준 어떤 이사의 말에 빌리면 미국 경제가 다시 이제 더블딥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이야기를 한 김에 미국은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죠. 미중 갈등 문제인데 그런데 이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과거 중국을 정말 벼랑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 특히 홍콩에 대한 그런 제재가 이제 이루어졌고 네. 실제로 이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그다음에 한정 중국 부총리에 대한 그 제재 명단에 이제 그 참모들이 이렇게 올렸는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수위 조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홍콩 우대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에 이제 우대 조치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의외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홍콩을 제재를 심하게 했을 경우에 홍콩 내에 있는 미국의 어떤 은행, 또 기업들의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다. 특히 이제 홍콩 정부에서도 이제 미국에 대한 보복 맞대응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그린북 이야기로 좀 돌아왔어요. 앞서 이제 생산과 수출 지표가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 또 수출 뭐 이런 키워드와 잘 연관되는 국내 산업이 바로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상황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제조업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장 가동하고 많은 인원들이 이제 거기서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보다는 사실 제조업에 대한 그 우려가 더 높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제조업 생산 지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광공업 생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특히 예. 광공업 생산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월 대비 이제 6.7%가 이제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인데요. 예. 해당 지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월 대비 이제 마이너스 5.9%, 그다음에 4.3%가 이렇게 감소한 걸로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제조업 생산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경제에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조업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게 수출은 반토막이 났지만 내수에서 좀 많이 만회를 했다라는 이야기던데 이게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좀 낙관을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부정적인 측면 수출에서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면은 걱정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예. 내수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기회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위주로 해서 이제 내수 판매가 좀 더 늘어나고 있고요. 네.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 수출이 19.8%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이제 수출이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금년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어떤 수출 실적을 이제 글로벌 그런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나쁜 국가로 나타난 게 인도예요. 네. 인도 같은 경우 수출 실적이 이제 50% 이상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그다음에 뭐 독일, 뭐 멕시코, 미국 이런 국가들이 다 수출 실적이 40% 이상씩 되거든요. 우리는 33% 정도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거보다 이제 수출 실적이 이제 덜 이제 부진한 거로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수 시장에서의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서 좀 관심이 되고 있는 게 전기 자동차하고 수소차인데요. 뭐 전기 자동차,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출 실적도 괜찮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 68%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국형 뉴딜에서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차 지원 정책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서도 이제 2025년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보급을 한 113만 대까지 늘리겠다.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 20만 대까지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지원도 한 3,850억 정도의 투자 자금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런 수출이라든지 생산 또 내수 이런 변수들이 모두 종합이 돼서 한국은행이 오는 목요일에 2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아주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지표인데 일단 지난주에 벌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존 5월에 전망했던 전망치보다 좀 나빠질 거다라는 식으로 좀 운을 띄워놓은 상태여서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관심이 어느 정도나 떨어질 것이냐인데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5월 달에 전망치는 마이너스 0.2%였습니다. 네, 연간 성장률이 그렇죠. 연간 성장률 그랬는데요.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보면은 마이너스 1.3%였거든요. 예. 근데 2분기에는 조금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당초 예상과 달리 그렇죠. 수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아마 이주열 총리 같은 경우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혹자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분기 실적, 분기 실적으로 마이너스 3.3%가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실적인데 네. 뭐 결국 3% 이상 감소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내수 시장도 좀 받쳐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상반기 중에서도 2분기 가면서 점차 조금 이제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고 봤을 때 뭐 3%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1분기 수준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습니다. 1분기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대 내외 될 것 정도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증권시장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주식시장은 뭐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꽤나 안정적이죠.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거셌기 때문인데 그 뒤로 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이 개인 투자자들도 대상으로 하는 뭐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인데 뭐 가장 얘기가 되는 게 금융 투자 소득 그러니까 금융 투자 관련된 소득세를 매기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 매수세에 좀 악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증권가라든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죠. 최근에 이제 지난 6월 25일 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요. 예. 증권거래세하고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내신 분한테 과세 20% 양도소득세 하겠다. 그런 문제인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물 경제 안 좋아지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였던 투자 의욕을 꺾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해외 이제 증시로 또 이제 나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부정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7월 17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거 관련돼서 이제 내용을 말씀하셨죠. 예.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지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금액이라고 하는 2천만 원, 그 한도보다 조금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실적인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정도. 그게 이제 현실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또 증시 말고도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하도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놓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사실 이 실물 경제에 좀 들어가라, 기업들에게 투자가 되라고 해서 이제 유동성을 풀어놓은 건데 뭐 주식시장에 이게 풀린다면야 간접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될 테니까 괜찮겠습니다만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려될 만한 상황이고요. 실제 지표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전주 대비 0.11%가 상승했거든요. 예. 이게 지난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유동 자금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많이 이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0.5% 동결되면서 예. 오히려 저금리 기조 때문에 이제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뭐 LTV라든가 DTI, 최근에 또 DSR 제도 같은 그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제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대출 규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제한은 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마땅히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없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 계속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자 안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은 올해까지는 이제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예. 어쨌든 이제 부동산 자금으로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쏠리는 이유 역시 집값이 결국은 오를 것이다라는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약간 도박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시각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신뢰 또 주식 투자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산 시장의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걸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는데요.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벌써 20개가 넘게 나왔죠. 근본적으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이제 학군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들에 대한 공급 부족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이제 정부가 좀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실제로 이제 투기 세력들의 어떤 부동산 이제 집값을 올린다는 그런 현실 인식은 어느 정도 맞긴 한데 너무 그쪽에서만 이제 오리엔트 돼가지고 규제 조치를 나올 것보다는 예.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투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외에도 실수요자의 어떤 수요가 있다는 걸 좀 인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요. 일단 기준금리 너무 낮은데 어쨌든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 쪽으로 이제 많이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시중에서 이제 어떤 채권을 이제 매수해주는 양적 완화 조치에 좀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기준금리를 오히려 하반기 정도에는 소폭 인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자 해야 되지 않을까 기준금리를 생각됩니다. 인상해도 채권을 많이 사들이면
이 실제 실물 경기에 자금을 쏟아붓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기준금리 너무 낮추면서 전체적인 유동성 장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특정한 그 기업을 좀 지원해주는 측면에서 양적 완화 조치를 이제 병행하면서 기준금리 어느 정도 좀 소폭 인상하는 게 연내래도 좀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에도 아마도 1분기보다 조금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걸 이제 한은의 연간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0.2% 정도로 맞추려면 3, 4분기에는 적어도 꽤나 유의미한 플러스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반기에 이제 플러스 성장이 돼야 이제 목표 성장치 0.2% 달성이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수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이제 그린북에 대한 전망치나 또 동향도 보더라도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요. 예.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수출 대금이 이제 그 결제가 지연되고 있고 수출 대금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수출 보험이라든지 수출 보증료에 대한 지원을 좀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정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한국형 뉴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한 집행이고요. 그다음에 생산 효율성이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오히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전기차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 이런 쪽에 이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고용 창출, 통한 내수 진작 이런 쪽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긴급 재난금 효과가 이제 사실 8월 말로 끝나요. 그렇죠. 이제 9월 되게 되면 내수 절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